오늘 할 이야기는 지방 집값의 현실이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 정부들의 대표 공약들이 나온다. 거기서 집값이나 주택 공급 등에 대한 정책은 꾸준하게 나온다. 하지만 날뛰던 집값은 잡힐 생각을 하지 않는다. 전에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와 안전하다는 인식,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집값은 폭등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라갔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지난 이후부터는 거품이 낀 집값들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물론 더 올라가는 집들과 지역도 있지만 이것은 극소수이다. 하지만 지방은 다르다. 지방은 정말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는다. 오르기는 한다. 다만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비슷하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씩 오르고 있기에 지방 집값은 거의 그대로다. 오히려 화폐 가치를 보았을 때 더 내려가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이다. 집값이나 물건값이나 모두 이 법칙을 따라간다. 바로 수요와 공급이다.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경제 용어이자 먼저 배우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지방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정말 간단하다.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없는 것이다. 지역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요가 없는 것이다. 수요는 있는데 과잉 공급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경제를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 하나에 수백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거기에 돈을 써서 고용을 하는 거니 경제는 활기가 차고 있다. 그리고 집값은 전에는 크게 낮아지지 않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올랐다. 집은 자신의 보금자리이자 돈이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현물 자산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그저 투자 가치로 생각에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보금자리로는 집을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을 내놔도 원하는 값에 안 팔리는 것이다. 현물 자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하는 것이다. 내가 집을 10억 내놔도 상대방이 5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팔리지 않는다. 나는 이 집을 9억에 사서 들어왔는데 팔지도 못하는 애물단지가 된다. 그런 현상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는 수도권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